새누리당의 대신파로 불리던 정두원, 남경필, 김용태. 여기서 의리 지키자고 정두원의 불체포 특권 지지한 인양반 김용태. 김문수의 남자더니 또 마음이 바뀌었다고? 김용태가 궁금하다. 18대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돈 벌고 그냥 일만 합니다. 죽기 아니라 살기로.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도 패도 남말을 쿨리더니 혼란스러운 새누리당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다. 새누리당의 외신파, 여당의 김재동이라 불리는 사나이 김용태 의원을 만나보자. 네, 김용태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마음고생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까?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죽을 고생했다가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네. 내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에 이제 거기서 의사 진행 발언하신 거. 예. 지금 너무 후회는 안 하시죠? 후회 없습니다. 네. 그때 바로 끝나고 황우여 대표 며칠 후에요. 예. 황우여 대표가 대국민 사과했을 때 이 예.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일단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네. 그때 160명 이상이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안이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뭐 박지원 지금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야 의원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을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표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한테 사과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당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사과로 인해서 정두원 의원을 출당시키겠다고 한다면 저도 출당시키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이런 여론들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랬냐? 예. 김용태 의원 왜 그랬냐? 그냥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그래도 여론 자체도 정도원 의원 특권 박탈 요즘에 이제 그런 게 계속 주제가 되던 때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아닌 건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일이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대충 눈치 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법적 미비가 분명했거든요. 아, 법적 미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두원 의원은 검찰이 소환하자마자 사실 국회의원은 지금 박지원 대표처럼 네. 회기 중에는 자기가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네. 근데 정두원 의원은 소환하자마자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나왔습니다. 제 말로. 네.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받으러 나가겠다. 근데 법에 없는 겁니다. 네. 자진 출두 제도가. 네. 황당한 거죠. 네. 회기 중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는 데에 있어서는 자진 출두 제도가 없습니다. 아예. 아, 자진 출석. 그렇습니다. 이미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이미 출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출석 제도가 없습니다. 불러야지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회기 중이니까 체포동의안을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말이 좋아 체포동의안이지 만약에 저걸 국회의원 300명 이름으로 가결을 시켰다 쳐봅시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유죄구나. 저는 이 부분, 이 법적 미비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점수 좀 따고자 법적 미비가 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을 저 민주당은 저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왜냐면 제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건 좀 딱하게 됐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서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들어서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두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발로 걸어갔고요. 법원에도 가겠다. 다만 법적 미비 상황에서도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임시회가 끝나면 제발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무참하게도
점수 좀 따고자, 대선에서 뭔가 득 좀 보고자, 국민의 이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고자, 우리 동료 의원을 포송줄로 묶어서 먼저 검찰 앞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미비했다 그렇습니다. 얘기고. 예. 그럼 박주선 의원하고는 좀 다른 경우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법원에서 네, 유죄 실형이- 판결이 네. 떨어졌고 네. 이제 구속형이 떨어졌던 거였죠. 그러면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 문제가 전혀 다른 게요. 네. 이 검찰에는 자진출두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소환을 했잖아요. 네. 그럼 재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두원 의원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갔고. 소환하니까 갔고, 다음에 그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네. 본인 스스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고, 네. 이거 전혀 내용이 다르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방탄국회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경우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검찰 그러니까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하고. 예, 경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동료 의원을,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경우가 최소한의 경우가 다른 거를 네. 분명히 하자. 네. 그 점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경우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 메인 작가 이름이 최경우인데. 예, 경우가 다르다. 예. 자, 지금 우리 김문수 예. 지사하고는 어떻게 그때 경선에 들어가는 거 반대하고 뭐 어떻게 보면 탈퇴했다 캠프에서 이렇게 뭐 기사 아니 뭐 탈퇴가 있겠습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뭐 이것저것. 화해는 하셨습니까? 화해가 어디 화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냥 한번 하여튼, 웃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저도 나름대로의 지사님이 조금이라도 지사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뭐 걱정입니다.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지금 이 대선판이 과연 새누리당이 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커지는데 참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네. 지금도 그 소신은 또 변함이 없겠죠. 경선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 이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이왕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돕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제가 지금 제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대선판, 지금 보는 대선판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특히 2002년도 상황하고 비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6월 7일 날 이 네. 쾌도남마에 출연했더군요. 네. 그때 제가 6월 7일 날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네. 한 달 20일 전입니다. 네. 그때 제가 여기 출연해서 이대로 가면은 새누리당 집권 절대 불가능하다. 네. 얘기했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불안해졌죠. 네. 앞으로 구조적으로 더 불안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상당 부분, 아니 거의 95%까지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5%가 캠페인 요인에 후보자 요인이 겹쳐져도 대선에 승부를 가르거든요. 네. 지금 95%를 가르고 있는 게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네. 오늘 뭐 보도에서 보니까 전기 대비 이번 분기의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대외 여건이 이러니까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집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박근혜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한들 집권 여당에 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세대 요인은 어떻게 그걸 빼도 박도 못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새누리당이 싫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불리한 여건에서 우리가 좋은 캠페인, 다음에 후보자를 잘 제대로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판인데요. 이미 벌써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가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설마. 저는 반드시 우리가 재집권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표와 다음에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표께서는 유감스럽게도 불통이라는 불과 2달 전에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새누리당을 낭떠러지에서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낸 영웅이었는데 네. 불과 2달이 지난 지금은 불통 이미지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흥미로운 게 2002년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주요 일간지들의 기사를 제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세 달치를.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놀라운 건 네. 지금 우리 주요 언론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 이해창 후보는 네. 대세론으로 판을 모든 것을 장악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 당시 한나라당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지율도 40%를 넘는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세론이 꺾일 리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고 그 한나라당의 대선 캠프에서는 네. 10년 전 대선 상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벌써 게임은 끝나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몽준이라는 어마어마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을 압박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요. 정몽준 후보.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그 야당에서는 그 당시는 여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인재. 네. 아니 이인재는 노무현 후보요. 네, 노무현 후보. 노무현 후보가 그 후보가 될 당시에는 대단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6월 30일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폭삭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있을 후에 치러진 8월 8일 날 보궐선거에서도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런 연후에 노무현 후보의 존재감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한번 하고 대비해 보십시오. 박근혜 후보, 다음에 문재인 후보, 다음에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문재인 후보. 네. 이걸 그럼 죽은 사람이 여기서 노무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되겠고요. 후보. 다음에 정몽준 후보하고 비교해 본다면 네. 안철수 후보가 되는 안철수 거고. 후보가 정몽준 예, 후보. 다음 이해창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되는 거고. 비교가 되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2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요인이나 세대 요인은 훨씬 불리합니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가 그 여권이었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에 대한 피해는 소위 여권이 입는 거지 야권이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그 당시보다 이해창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가 불리한 구조이고요. 네. 세대 요인으로 본다면 세대 요인에서는 훨씬 더 불리해졌죠. 그건 뭐 말 하나 안 하고요. 네. 젊은이들이 야당도 그렇죠. 아니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판에 이미 이 상황 흘러가는 거, 대세론이 흔들리고 새로운 놀라운 돌풍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는 다이내믹스가 막 일어나려고 할 찰나, 즉 노무현 후보가 어려워지니까 정몽준 우리 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공식에 의하면. 그런데 그건 사람을 대비할 게 아니라 다이내믹스를 봐야죠. 거기에서는 저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낸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의 다이내믹스가 대세론의 이해창 후보를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 네. 하고 야권의 다이내믹스, 단일화 다이내믹스 이게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이게 비교를 1대1로 해봤더니 야 너무 비슷하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요새 인터넷 가시면은 옛날 신문들 다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 기사 발제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렇죠? 네. 자, 앞으로는 그럼 어떤 행보를 하실 겁니까, 우리 김영태 의원은? 저는 일단 그 뭐 국회가 이제 상임위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예, 뭐 상임위에 당연히 충실해야 되겠죠. 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는 요새 뭐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돼 가는 듯 하다가 유럽발 이제 재정위기가 터져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경제 상황이. 게다가 어제 핵폭탄이 터졌죠. 그 CD 금리 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 네. 이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여당한테 불리하죠. 분리하고 말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CD금리를 담합했다. 그럼 화나잖아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 내 돈을 더 이자를 받아먹었단 말이냐, 은행들이. 그런데 저도 화가 나던데요. 근데 저도 이자 이걸로 많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화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국가 신인도 직결됩니다. 네. 만약에 은행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치자. 그런 다음에 무슨 징계를 받는다. 그럼 즉각적으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뭐 아시다시피 유럽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국채가 뭐 치솟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정말 조심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화나시는 거에 그 이상의
나라 경제에 중차대한 지금 이제 사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무척 사랑하고 네. 돈을 정말 애지중지하는데 이 돈이 뭔가 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내 돈이 더 나가고 그 빠져나갔다고 하면 누구나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돌려줄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용어 한마디라도요. 그러니까 담합인지 아닌지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니까 담합으로 단정할 그렇죠. 지금 필요는 없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영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회사죠. 근데 유독 2008년도부터 우리하고 악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네. 경제 상황 특히 2008년도에 얼마나 위태했습니까? 그 신용평가 회사의 등급 하나 강등 상승이 나라가 죽고 사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였는데 그 피치가 저희 나라한테 그렇게 가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CD금리 이 담합 의혹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한 신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등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CD금리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CD금리 담합, 이거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이 국가 신용등급 관련해서 어떤 정부 당국은 만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담합 의혹이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확정되기 담합은 전까지. 확실히 아니지만 국민들은 벌써 이미 언론에서 뭐 담합 얘기 나오니까 이미 벌써 담합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신 하여튼 우리 여기 쾌도난마에서라도 네.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잘해서. 의혹입니다. 정확한 건 아직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 안철수 문재인의 그 다이나믹, 그죠? 네. 단일화 다이나믹.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는 겁니까? 박근혜 후보는 희망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뭔가 2002년도의 현상하고 똑같다면은 그 과거를 보고요. 뭔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박근혜 후보님 아마 캠프에서는 네. 이 대선을 치르는 3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관찰하기에는. 첫 번째는 당을 일사불란하게 네. 끌고 가서 이 일치 단결하는 게 첫 번째다. 네. 두 번째는 네거티브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네. 세 번째는 야당의 그 정책에, 또 소위 야당의 정책이라는 게 지금 뭐 하여튼 퍼주기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이 한다. 네. 그래서 아예 정책적인 차이를 없애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 가지 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은 김용태 의원이 제가 지금 관찰하기에 그렇습니다. 관찰하기 그런 예.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러. 지금 뭐, 있죠. 아니요, 일단 지금 네.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저는 뵙니다. 네네.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박근혜 대표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쁜 프레임에 걸려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민주당이나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표를 독재 프레임에 어떻게든 가둬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이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차원의 뭐 독재, 뭐 자꾸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독재 프레임에 가둬두려고 하는데 저는 역사적인 이런 연원을 들어서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의 불통 문제입니다. 네. 불통 이미지. 다음에 절대 주군처럼 지금 당내도 이미 위치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사실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김진명 아까 우리 작가 무궁화꽃이 네. 피었습니다. 작가 선생님은 완전히 고개도 들지 말고 땅바닥에 기어라.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요. 네. 정말로 국민에게 겸손하게 낮게 다가가는 사람한테 정말 표를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머슴, 그 머슴이 대통령이 되는 예.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막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자성어가요. 저는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고 역전의 기회는 누구나 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